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도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잇따라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김선웅 기자입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경찰이 사고 운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운전자 60대 차모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차 씨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 씨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 EDR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11일 차 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차 씨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을 당한 차 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진행된 경찰의 3차 방문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차 씨의 거듭된 급발진 주장에 경찰이 결국 신병 확보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다만 앞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안으로 열릴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선웅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제역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수원지법은 내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찌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찌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구제역은 이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돈 받은 사실 없고요. 만약에 제가 부끄러운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대한 처벌 온전히 받을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온전히 지겠습니다. 찌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좀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그 5,500만 원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래한 적도 없는데 법원의 지급 명령이 집행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피해 회사와 똑같은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 마치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법원까지 속여 100억 원에 달하는 지급 명령을 받아낸 신종 사기범 일당에 붙잡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경찰 여러 명이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와 조금 전 입실했던 남성을 붙잡아갑니다. 이 남성, 수십 개의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도주에 수배 중이던 신종 사기 조직의 총책 40대 A씨였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유령법인 간 거래를 반복해 입출금 기록을 만듭니다. 입출금 내역에서 송금 내역만 편집한 뒤 돈을 냈는데 물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대금 반환 지급명령 전자소송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조작된 서류를 보고 지급명령 서류를 피해 회사에 보내면 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기다렸다 이를 가로챘습니다. 피해 회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빼갔습니다. 이렇게 전국 28개 회사에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24개 업체가 실제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전국 21개 법원에서 받아낸 허위 지급 명령 액수가 99억 원이고 이 가운데 실제로 16억 6천만 원을 추심해 편취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신흥 사기 조직 일당 6명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검거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전자소송 특성상 법원이 서류 심리만 진행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문서 송달 여부를 회사나 대표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피해 회사들의 그 예금 은행들이 이제 거래 은행들이 피고인들한테 돈을 준 거고 실제 돈을 줄 때는 이제 피해 회사들은 관여를 하진 않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추심되고 해서 자기네 거래 은행에서 어디 다른 불상의 곳으로 이 돈이 빠져나간 거를 알아챌 수도 있지만 사실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검찰은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법원 측에 이번 범행 과정에서 노출된 절차적 허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게 1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판매자에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넘어갔는지 이용자들이 잘 알지 못한 점을 문제 삼은 건데 현행법상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현재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이전받는 자의 위치는 중국으로, 넘기는 정보에는 구매에 사용된 은행 계좌 등 구체적인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약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정보를 받는 국가는 전 세계에다가 이전 정보 내용이 두루뭉술해 정확히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 넘어가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중국 판매자 18만여 개의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는데 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어겨 과징금 처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 주체에게 공개하는 등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인 퇴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해 조사 결과 발표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